새누리당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딴살림 차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면서 조기 대선을 시사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서 이제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 한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이 현실화됐는데 네. 나경원, 김재경 의원이 주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친박계하고 이제 결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당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위원회를 열기도 하고요. 네.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정현 당대표가 또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국위원회라 그래서 보통 비박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반드시 서로 이별을 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의견이 수렴되면 또 모일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한지붕 세 가족 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사실 정치를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형편이어서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이고요. 하루빨리 이제 어떤 타개책을 마련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좀 단합된 모습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겟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분들한테서 저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모습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재창당이라는 모습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 중에 많은 의원들, 당원들은 지금 지도부 체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비상시국위원회처럼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 지도 체제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해체와 재결합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가 1월 21일, 내년 1월 21일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그러면? 1월 달까지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계속 집권 여당이 예산도 통과시켜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챙겨야 될 일, 민생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1월이라고 하면 아직 2달이 남은 겁니다. 근데 2달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이정현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내 다수 여론은 그게 아니라 하루빨리 다른 그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정현 대표는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버티다 보면은 여론이 다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예,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난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어제죠.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다 걷어차버리고 거짓말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불신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국정조사와 특검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지지도는 제가 보기에 더 내려갈 지지도는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제 헌정 중단 같은 거 이유로 들어서 이제 이선 후퇴나 하야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기존에 상당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며칠 사이에 다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또 사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려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네. 일정 부분 이제
다음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든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야당 내부에서도 뭐 이제 야당이 공조를 이제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도 뭐 추미애 당대표가 뭐 영수회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리더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어떤 방향을 일관되게 제시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그 전국의 그 전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소동파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로로 보면 산봉우리고 세로로 보면 가로로 보면 산줄기고 세로로 보면 산봉우리인데 여산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건 산 속에 있어서 내가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친박계와 청와대 내에서는 그 산에 갇혀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직시해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근데 여당과 야당, 정치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이렇게 빨리 정치권이 수습돼야 되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뭐 탄핵을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예, 의혹 어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산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대통령의 이선 후퇴나 하야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법조인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헌정 중단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거리가 되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총리가 다시 권한 대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탄핵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권한 대행은. 근데 탄핵은 권한 대행이어서 헌정이 중단되지 않고 이선 후퇴나 하야는 권한 대행이 없어서 뭐 헌정이 중단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월 31일이 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럼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고 그 중에서 또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도 헌재재판관의 구성은 상당히 보수적인 비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탄핵을 심리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인들의 사고로는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없어서요. 그래서 탄핵 절차를 밟아서 헌재에 간다 하더라도 헌재의 구성의 문제 그리고 심리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여름이 넘어가겠죠. 가을이 넘어가고 그럼 그때 뭐 탄핵이 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한다. 그럼 실제로 대통령 임기를 거의 채우게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전국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건가 이 부분도 야당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여야 모두 리더십이 없다라고 이두화 전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 쪽에서는 지금 또 공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서로 좀 다른 목소리도 내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기 대선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선 퇴진, 거국 내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입장에서 아까 이두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그러한 그 수습책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임기는 보장하되 거국 내각으로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켜서 국가의 위기를 대처하자 이런 방안들을 계속 제시했었는데 청와대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고요. 예. 12일 날 100만 국민들의 함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적인 퇴진을 당론으로 수정을 했고 역시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야3당이 갖고 있었던 현 정국에 대한 수습 체계에 일정하게 간극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어제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입장들이 어느 정도 조율됐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어떤 시민사회하고의 그런 대책기구 구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좀 남아 있지만 그것은 세부적이고 좀 실무적인 문제라서 조만간 대오가 전열이 정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조건 없는 퇴진을 얘기를 했고요. 안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네.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건가요? 그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선 후퇴 거국 내각이 당론으로 폐기된 다음에 예. 지금 논의되고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각 하야입니다. 네. 즉각 하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야 선언을 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즉각 퇴진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론, 오늘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죠. 먼저 정치적 선언을 하시고 예. 3단계 퇴진. 네, 거죠? 과도 총리, 내각을 구성하고 예.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서 하야 선언을 하시고 그로부터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는 네. 그것이 내년 상반기를 넘지 않게 하자. 예. 이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그 수습 체계에 대해서 조금 정서적으로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즉각적인 하야와 퇴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셔서 국민들의 그런 정서와 정치권의 수습이 좀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즉각적인 퇴진이라든지 뭐 3단계 퇴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여권에서는요? 여권에서 그 부분을 뭐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사를 지금 뭐 사실 저도 광화문 지나가면서 봤었는데요. 이제 정말 질서정연하게 국민들이 정치가 광장에 나와 있다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탄핵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여당에서 대통령의 거취 여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즉각적인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뭐 사드 부지를 교체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국정에 대한 일을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외교나 안보는 이렇게 내치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교나 안보 문제를 뭐 일정 부분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하니까요.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국민의 일정 부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네. 이런 절차를 좀 더 보통 때보다 더 절차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이런 외교나 안보 문제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활용한다든가 그랬을 땐 너무나 크나큰 역풍이 바로 직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번 주 일요일 20일 전에 최순실을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앞두고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대면 조사를 해야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당초 예정보다도 좀 늦춰서 뭐 모레까지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청와대에서는 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네, 그 유영아 그 변호사가 예. 거의 이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들을 표명을 한 거나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입장들을 정리를 좀 안 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규정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에서 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들을 표명을 했고요. 이것에 발끈한 검찰에서는 이제 오늘 피의자 신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에 필요한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다이어리에서 나온 그 많은 지시 사항들 이것은 반드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부속 비서관의 핸드폰에서 나온 국가 기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최순실 씨한테 사전에 컨펌받게 했던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들은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두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를 기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조사 없이 예. 기소가 제대로 되어질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두아 네. 의원께서는 뭐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검찰과 이제 대통령 측 변호사 측의 이런 갑론을 봐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신 말씀 중에는 부적절한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검찰인의 조사도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니까 더욱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이걸 이제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공백으로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기재가 될 거고요. 네. 최순실 씨의 진술, 뭐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 뭐 이렇게 안종범 그 수석의 진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특검이 있습니다. 특별검사 지금 특별 상설 특검이 아니라 개별 특검으로 가 있는데 이 특검 제도가 일정 부분 어느 순간엔 도입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정권이 유한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려면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조사와 수사를 받으시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금 특검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이 높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권성동 위원장께서 예. 거부하겠다, 예. 의결하지 않겠다라고 어.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명시 선언을 중립성이 했고요. 지켜져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뭐 있죠. 그런 예. 입장인데 애초부터 저희는 새누리당이 특검법에 대해서 순순히 합의해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합의를 해준 것처럼 보여졌지만 네. 그 와중에서 야당에서도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안 돼서 만약에 내일 그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게 된다라면 직권 상정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친박계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래서 또 정치권이 이렇게 뭔가 합의되는 모습들, 전진되는 모습이 아니라 또 갈등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또 국민의 비판을 받게 돼서 정치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시키는 아마 그런 노림수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까요? 어제는 대통령이 당선 전에 이용했다는 병원, 차병원 계열의 차움 의원을 이용하면서 이제 가명을 썼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뜨거웠습니다. 가명이 이제 드라마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이제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실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가명을 쓰셨다 하더라도 이 예. 부분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뭐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 사생활 이런 네네. 표현을 써서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사생활이란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이런 안티에이징 클리닉에 다니실 수도 있죠. 남성 정치인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료 기록 허위 작성이라든가 대리 가명을 처방도 쓰는 있잖아요. 문제라든가 예. 대리 처방 이게 얽혀서 더욱더 이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예.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아마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그 진료 그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이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부적절해 보이긴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백원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